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증시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따라서 우리 시장도 불기둥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중 협상 주요 내용이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 타결이든 스몰들이든 중요한 것은 주가를 끌어올려서 돌파를 해야 진짜다. 아마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걸로 아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스몰딜 했죠. 그리고 이 1.2%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돌파가 안 됐죠. 스몰딜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재미납니다. 이게 무슨 스몰딜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합의서가 없죠. 첫 번째 합의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스몰딜 내용을 봤더니요. 그냥 웃음만 나더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합의를 했으면 서로가 뭔가 좀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이득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관세부가 25% 관세부가 하고 있는데 30%를 올릴까 안 하면 올릴까 이랬었죠. 근데 그거 안 하고 25%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중국이 그럼 우리가 농산물 500억 불 사줄게.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이건 합의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죠.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여기에서 우리가 속내를 좀 봐야 되죠.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놓였구나. 그렇지 않고 이런 합의를 할 이유가 없죠. 또 지적재산권 얘기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저 스몰딜 안에 지적재산권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걸 가지고 환호를 해서 불기둥을 올린다? 이거 저는 진짜 이 불기둥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중국이 일단은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죠. 그게 일단 중국의 입장인 것 같고 미국도 역시 트럼프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탄핵 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대선에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기에 뭔가로 진압하고 싶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무역협상을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가는 게 트럼프한테 이익일까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12월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이슈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뉴스를 자꾸 덮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끌고 가는 뭐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트럼프가 오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미국 시장이 역사적 고점을 가져온 것은 트럼프지만 미국을 파괴하는 것도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아마 그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왜 그럴까요? 이 무역협상으로 인해서 완전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면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또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요즘 계속 트럼프가 제기하는 게 뭐죠? 금리 인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죠.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를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나타난 게 뭐죠? 연준이 명분 없는 금리 인하를 합니다. 완전 고용 상태도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연준에서 단기 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600억 불 정도의 자금을 수혈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시장 한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연준이 양적 완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하는 상황이죠. 그만큼 지금 무역 협상이 가져온 결과치가 굉장히 큰데 스몰딜 딸랑 해놓고 스몰딜도 합의서 없는 거 해놓고 이게 됐다. 앞으로 뭔가 마무리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미국 지수 올랐는데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될까? 믿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가를요 왕창 띄워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28,200 정도 이상의 양봉을 하나 세워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진짜일 거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미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죠. 사실 시장을 상대로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수도 있고
일부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물량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량을 막 털어내기 시작한다면 그거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고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때 사실 저는 이 무역시장에서 스몰딜을 가져온 거, 실제로 스몰딜에 대한 얘기는요, 오래전부터 시장이 흘러나왔어요. 흘러나왔는데 이 흘러나온 내용이 결국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해줘야 돼요. 관세에 대한 양보를 충분히 보여줘서 향후 완전 타결로 가겠구나라는 그런 느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은요. 추가로 올리는 금리 인상, 관세 인상, 잠시 멈출게. 뭐 이 정도지. 관세 25% 부과한 건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요. 이게 무슨 협상인가요? 이건 협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거의 다 뺏어간 거다. 결국 중국 여기에 타협한 것은 더 악화되는 것만 좀 막자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제로 합의서는 안 썼기 때문에 무협상 계속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을 볼 수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시간을 벌어서 뭔가 해놓은 것 같이 보여진 거지만 이 중국 입장에서는 내년도 선거를 겨냥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항상 어떤 결과가 났을 때 그 이후 한 2, 3일 안에 그거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리포트가 네거티브냐, 그러니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토요일 이 정도에 됐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이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리포트가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면 시장 굉장히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연준이 600억 달러 국채 매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나빠서 저런 생각까지 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추가로 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셋적인 형식으로 해서 자금을 좀 이렇게 조달하는 식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안 좋은 상황 경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은 일시적으로 구멍을 막아가는 중국이 그랬죠. 그렇지만 중국이 결국에서는 GDP 성장률 6%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다 그런다면 연준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라면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스몰딜이든 완전 타결이든 좋다. 돌파해라. 돌파하면 확실하게 세웠을 때 어차피 이 파동에 조정파가 주고 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이 또 나와야 돼요. 1.5배도 나와야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양봉 세울 때까지 기다리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이 기침하면 뭐가 걸린다? 감기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올라오는 거에 환호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갭상승이 3개예요. 제가 아마 예전에 말씀드렸죠. 갭상승은 제가 꼭 메운다라고 했죠. 갭상승이 또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이슈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도 비전통적 양적 완화 가능성이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참 너무 좀 황당하긴 한데 왜냐면 금리 인하가 지금 1.5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금통위에서 물론 금리 인하에 아직도 이만큼 정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양적 완화 얘기한다는 건 시장에 도움은 되죠.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제로 금리를 갈 수는 충분히 있겠다. 제가 예전에 아마 제 방송 보신 분이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금리는 결국 제로 금리가 갈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양적 완화 저런 부분도 서서히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한국은행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의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연기금이 들어온 것 같다.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오늘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 하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금리가 제로 금리는 분명히 볼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다시 화랑을 타거나 적어도 선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럼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역전차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데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좀 근심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은행이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준 거다. 그러다 그게 우리나라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상황일 거다라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갭 하나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있고요. 여기 세 번째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딱 세 번째 메우고 다시 갭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갭 상승을 메워주고 가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상승은 또다시 제한될 거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국내 시장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중국 상하이 지수 현재 0.6% 플러스 우리 시장 각각 1% 넘는 상승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대형주 위주로 담는 모습이 특징적인데요. 다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중 무역 협상이 부분 합의 이지 관세 철회가 아니라 관세율 인상 유예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전망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 측면 잘 고려하시면서 중심 잡고 방향을 탐색하셔야겠습니다.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 공감 10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